2024년 6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며 여당을 대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상임위원장직 수용 여부를 포함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상임위 구성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민주당과 입장차가 큽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연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4곳이 오늘부터 중증 응급분만실 등의 치료를 위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수술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심해가스전 착탐사 시추 착수비 약 120억 원에 대한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공고령자 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 499일 만에 다른 공간으로 이전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분향소를 자진해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분향소 이름은 별들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진상규명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밀월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선 그만큼 러시아가 아쉽고 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 낮 시간에 전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호물자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는 이 지역 난민들에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슬람의 최대 행사인 정기 성지순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금까지 최소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미니월드컵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난동에 혈투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가 테러까지 예고한 터라 독일 당국은 치안 강화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핫플이라고 하면 서울 성수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마케팅을 위한 한식 운영 매장, 이른바 팝업 스토어를 찾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요. 이 팝업 스토어가 만든 폐기물 그리고 소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폐기물은 최근 5년간 9배 증가하고 공사 소음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아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두고 인천과 제주, 경주시가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요즘 재건축 현장마다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공사비를 더 달라는 건설사와 더는 못 준다는 발주처 간의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도시정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고 60%에 달하는 지금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며 서민 증세를 단행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재해 대비책과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130만 가구에 대해 하자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 3천원 지원하고 360만 가구에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선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수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위한 조건의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여인천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이 오리 가루쌀을 활용한 매운 찜닭맛 볶음면을 오늘 출시합니다. 농심은 농림부의 가루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포함한 신제품을 만들었다며 가루쌀의 단점을 살린 겉면에 매콤한 찜닭 양념을 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도, 광주와 대구 31도, 강릉 33도로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 그늘, 휴식이 필요합니다. 강한 햇볕의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으면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